저렇게 당당하고 낯짝이 두꺼운 건지 참 보통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 싶었어요. 집에 가 있고 우리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명령조로 말한 것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참 가볍다 못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군요. 그런데 막상 집에 들어오니 아내하고는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 남자와 어디서 같이 뭐하고 있는 건지 3, 4일 정도 회사에도 집에도 코빼기도 비치질 않았어요. 화가 났었는데 연락이 안 되니 가족인지라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 사람들에게 아내가 지방에서 거래한다는 거래처나 사장님에 대해서 물어보았지만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혹시나 아내의 사촌 처제는 알까 싶어서 물어보았더니 표정이 싹 변하면서 일순간 아는 듯한 얼굴을 했으나 제게 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실망도 했고요. 황당하고 기막히고 치가 떨렸습니다. 그러던 찰나 저는 심장이 멎을 뻔한 연락을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안성경 씨가 쓰러졌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보호자께서 얼른 병원으로 와주세요. 라는 119 응급대원의 말이었어요. 며칠 만에 들려온 아내의 소식에 저는 심장이 철렁거렸고 저는 부랴부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수술을 하는 병원치고는 큰 병원은 아니었는데 제가 도착했을 때 아내는 생사가 오가는 수술을 받고 있다 했고 저는 초조해하며 바깥에서 기다렸습니다. 뒤늦게 장인 장모님, 형님, 사촌 처제까지 모두 오는데 아내의 소식에 이미 초상집 분위기가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녀를 마음에 안 들어 했듯 장모님께서도 제가 꽤나 마음에 안 드는 사위였기에 오열을 하시며 저를 겨누더군요. 아이고, 힘들게 돈 불려서 엄한 놈 좋은 일 시켜주게 생겼네. 우리 딸 어서 깨어나야지. 누구 좋으라고 먼저 가. 안 돼. 우리 딸 좀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엄한 놈? 누구 좋으라고? 슬픔이 올라오는 와중에서도 장모님의 처신은 절 적으로 돌리기에 마땅했어요. 그리고 긴 수술 시간을 지나고 나온 의사는 아내에 대한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내려버렸습니다. 저산소성 뇌쇼크로 의식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경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네요. 라며 애매하게 말한 후 자리를 피하는데 한마디로 아내는 저산소성 뇌쇼크로 식물인간 상태라고 하더군요.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막막해졌습니다. 처갓집은 이미 울음바다가 되어버렸고 저 역시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죠. 보호자가 저인지라 제가 아내를 돌보는 것이 마땅했으나 사촌 처제는 처갓집 어른들의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본인이 회사를 잠시 쉬며 사촌 언니의 병간호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를 무슨 이유로 못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장모님께서 의심 어린 시선이 계속 꽂히더군요. 저는 사촌 처제에게 아내를 맡긴 후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뜬금없는 소식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의사님.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거의 부도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회사 사정이 이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직원들도 소문 듣고 하나둘 떠나고 있는 지경이고요. 빨리 사장님께서 깨어나셔서 수습을 하셔야 하는데 일을 어쩌면 좋아요. 회사 직원들도 소식을 들었던지 술렁이고 있었고 많이 있지도 않은 직원 이미 반 정도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실상 아내의 회사는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고 돌이킬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전문 경영인이랍시고 아내가 사장 자리를 대리로 부탁한 사람이 있다면서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 세상에 바로 아내와 같이 있었던 그 불륜남이었습니다. 불륜남은 동요하는 회사 직원들을 잘 달래고서 앞으로 사장님께서 깨어날 동안만 자신이 대신 맡기로 했다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도 같은 계열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어줍잖게 봤던 저보다는 그 바닥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이 잘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었지만 그 남자만큼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사장의 대리 위임장을 그 남자에게 써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고
그 남자는 감정이 좋지 못한 절 비웃듯 말하더라고요. 아직도 나를 의심하는 모양인데 난 당신 아내랑 친구이자 경쟁자이자 이제는 당신 회사를 맡게 된 임시 대표입니다. 허튼 소문으로 날 매도하다가는 명예훼손과 더불어 이전번에 맞은 빚까지 법적으로 돌려드릴 테니 섣불리 움직이지 말아요 라고 말하는데 당장이라도 그놈을 이 회사에서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허나 그 남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은 날이 갈수록 안 좋아졌고 거래처에서도 저희 발주를 다 거부한 상태에다 밀린 대금 지급을 하라고 법적으로 소송이 들어왔고 직원들 월급 역시 밀리는 부분이 많아 노동청에서도 경고를 받은 채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힘들게 일군 사업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본 저는 마음이 아팠고 하루빨리 아내가 일어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때마다 처갓집 식구들은 남편인 제가 병원에 오는 것을 꺼려했고 저를 불편하게 만들더군요. 저만 오면 이게 다 배우자 잘못 만나서 아내가 이렇게 된 거라며 어거지를 피셨습니다. 마치 아내가 저렇게 된 건 다 제 탓이라는 느낌. 근데 우스웠던 건 아내의 상간남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아내의 병원을 출입하면서도 처갓집 식구들에게 귀한 손님 대접을 받더군요. 상간남이라는 증거가 제 손에 없는 이상 몰아갈 수도 없었고 다들 그 남자에게 속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뒤틀린 낌새를 눈치챈 사촌 처제는 저를 불러내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요, 형부. 이모랑 이모부가 언니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회사 그만둔 후 언니만 보고 있는데 마음도 안 좋고 이러면 안 되는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몸도 힘들고 하네요. 라고 하는데 저는 딴을 생각해보면 제 대신 아내의 끝없는 간병을 하는 사촌 처제가 누구보다 가장 힘들겠다 싶었습니다. 처제가 누구보다 힘들고 괴로울 줄 알아. 아내의 병간호는 내 할 일이고 내가 하는 게 맞는데 장인 장모님께서 나를 역적 취급하며 아내의 곁에 오는 걸 싫어하니 참 나도 속이 말이 아니야. 것 때문에 처제 볼 낯도 없고 미안해 처제. 처제가 제일 고생인 거 누구보다 잘 알아. 사촌 처제는 눈시울이 뻘개진 채 느닷없이 제 어깨에 슬쩍 기대며 우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촌 처제의 반응에 당황했지만 울고 있는 사촌 처제를 떼어내기도 좀 뭐해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느낌이 쎄한 게 누군가가 저를 몰래 보는 것 같은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어서 기분 탓이려니 했는데 뭔가 굉장히 찝찝했어요. 저는 사촌 처제를 일으켜 가야겠다는 말과 함께 인사를 했고 그렇게 주차장으로 향했는데 제가 그만 깜빡 잊고 아내의 병실에다가 차키를 놓고 온 것이었습니다. 주차장이 다다라서야 생각이 났던 거죠. 혹여 처갓집 식구들이 아직 있으면 부딪힐 텐데 염려스러웠지만 차키 없이는 운전할 수 없었기에 다시 병실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한숨과 함께 건망증을 탓하며 올라간 후 병실로 들어가려던 찰나 들려오는 소리에 이내 충격을 금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병실 문을 닫은 상태였지만 문을 뚫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는 아내의 목소리가 분명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그렇지만 곧 들려오는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휴대폰 동영상을 켜게 되더군요. 식물인간 판정을 받은 아내가 너무나도 멀쩡한 모습으로 사촌 처제와 그 베라먹을 상간남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숨이 막혀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용마저 막장 드라마 저리 갈 정도로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아내는 휴대폰 사진을 보면서 사촌 처제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너 장난해? 딸랑 남편 어깨에 머리만 기대고 끝이야? 야, 너 내 남편 좋아한다며. 그럼 이참에 확실하게 맘을 보여줘야지. 이게 뭐니 이게. 기껏 내가 선심 써서 잘 되게 해주려고 했더니만.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그 인간을 뺏긴 거잖아. 라고 기세등등하게 얘기하는데 사촌 처제는 우물쭈물거리며 주춤거렸습니다. 그러자 아내의 상간남 그놈이 아내를 말리더라고요.
됐어. 그래도 내가 각을 잘 잡아서 그럴듯하게 나왔어. 아내가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사촌 처제랑 찍힌 요 증거물만 보면 빼도 박도 못하지. 이걸로 이혼 소송하고 당신 남편하고 끝내면 돼. 의사의 도움으로 보험금도 다 타냈겠다. 사전에 공금 횡령한 것들이랑 넉넉히 다 챙겨놨어. 회사도 부도 직전에 적절하게 팔아 넘겼으니 당신은 적당한 때에 깨어나고 빠져나가면 되는 거야. 당신이랑 나는 완벽한 파트너이자 천생연분이 분명한 것 같아. 아휴, 내가 눈이 삐었지. 나이 때문에 떠밀려 그런 못난 놈이랑 결혼을 했다니. 이제 다 끝났고 우리끼리 행복할 일만 남았어. 같이 축배를 들 준비나 하자고. 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누구도 생각 못할 시나리오였습니다. 세상에, 이게 지금 제 눈앞에서 일어났던 혀를 내두를 현실이 맞았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에 저는 희생양으로서 놀아난 거고요. 너무 큰 충격에 휩싸인 저는 비틀거리며 벽을 잡고 겨우 바깥으로 나왔고, 너무나 큰 충격에 운전을 할 수가 없어 택시를 잡아타고 난 후 경찰서에 가서 바로 신고했습니다. 이런 대담한 행위를 가당찮게 할 수 있었던 그들에게 치가 떨렸어요. 완벽한 사기 행각에 저는 속았고, 경찰들은 바로 신고 접수를 받고 병원을 들이닥쳐서 현장 검거를 했습니다. 아내와 상간남 그리고 사촌 처제 세 사람은 회사 공금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당연히 이 소식을 들은 모두가 경을 칠 노릇이었죠. 아내가 적어도 최소한으로 절 남편으로 여겼다면 제게 할 말이 있을 법도 하건만 저를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사촌 처제는 제게 미안하다면서 사과를 했지만 잔망스럽게도 짝사랑했던 자기 맘은 진심이었다면서 이 와중에 고백을 하는데 너무 괘씸하고 등골이 서늘해져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어요. 저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했고,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내가 싫어져서 이혼해달라면 기꺼이 해줬을 텐데, 다소 충격적인 선택에 한동안 악몽에 시달려야만 했죠. 그들이 바랬던 계획은 제 건망증 덕분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렸고, 그리 낭만적이지 않은 사랑의 말로를 맞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니 안 겪어도 될 별일을 다 겪게 되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저도 인생 공부 지대로 한 셈이 되었죠. 후유증을 딛고 저도 얼른 정상 궤도에서 다시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기억은 모두 잊고 정상과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살아가고 싶네요.